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이상기후를 만드는 원인이죠. 둘은 정반대입니다. 엘니뇨는 태평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 바다 해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태평양 그 동쪽 바다 수온이 떨어지면 라니냐인데요. 이때 반대편 태평양 서쪽, 호주나 우리나라 쪽은 수온이 올라갑니다. 엘니뇨가 심하던 때 홍수가 났던 지역은요, 라니냐가 왔을 때 가뭄이 드는 시기로 이상기온이 옵니다. 그 반대도 현상이 나타나고요. 올해 우리나라는 라니냐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조심해야 할 우리 생활 속 안전 이야기,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과 스튜디오에서 직접 나눠봅니다. 네, 경기도가 보안, 생활, 건설, 교통안전 같은 안전산업 분야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서 안전산업 창조 오디션을 개최한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오는 11월 16일 안전산업 박람회장에서 안전산업 창조 오디션 최종 결선을 개최하기로 하고요. 다음 달 7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안전산업 신기술 부문에 상품 마케팅과 판로 지원, 그리고 아이디어 제안 부문에는 경기도가 진행하는 창업 프로젝트 참가, 신용 보증 가점 지원 등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안전산업 분야를 주제로 한 기업 오디션은 전국 최초라고 하네요. 자, 오늘 첫 곡은요, 윈 스튜어트의 It's a Beautiful Day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과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 시점에 나오셨단 말이죠.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장마철도 다가왔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태풍이나 어떤 장마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강수량이 평년의 50%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해주는 태풍도 없었기 때문에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슈퍼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는 시기여서 과거 82년도 사례를 비춰볼 때 네. 강한 태풍과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희 국민안전처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84년도에 수도권과 영동 지역에 홍수가 나서 26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예. 재산도 1조 5,500억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슈퍼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뀐다. 우리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좀 국지적으로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진다든지 뭐 게릴라성 호우가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춰서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올여름철은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그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풍수해를 대비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여름철 풍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고, 지난 4월에는 풍수해 대비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미흡사항 296건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서 각 기관별로 풍수해 대응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풍수해 어떤 비로 인해서 이뤄지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특히 그 강남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도
자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해 보여요. 원래 이 강남 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예. 상습적으로 침수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정부에서는 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한 그 대책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점 추진사항 내역을 저희가 쭉 보니까 비상상황 관리 체계, 사실 그 뭔가 상황이 터졌을 때 이걸 재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예,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한 예비 특보 단계부터 상황 근무를 비상체제로 전환을 하고 예. 평상시보다 한 단계 빠른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서 관계기관과 협업체제도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또한 강우 관측 시설과 CCTV를 활용해서 주요 지점별로 강우와 수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관계기관과 각종 재난 정보를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관 부처별로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즉각 가동토록 해서 피해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좀 태풍이 많이 올까요? 어떤 그런 예측도 있습니까? 태풍의 수는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예. 태풍이 일단 오면은 매우 강력한 그런 태풍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비 오는 날짜는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은 네. 현재로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비가 한번 오면은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를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해수면의 온도도 굉장히 좀 올라갈 텐데 그럼 수증기도 많아지고 그러면 태풍도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수증기가 발생하면은 태풍이 수증기를 갖다 빨아들이면서 더 강력한 그런 태풍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번 왔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올 수 있다 이건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산사태도 올 수 있고요. 그런 태풍이 우리나라에 불어닥 쳤다. 그러면은 뭐 주택이나 도로 침수 피해는 뭐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현재 산사태나 침수 예상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 지역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마을의 이장, 통장을 복수 전담 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사전 대피 조치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침수 위험이 있는 전국 반지하 지하주택 총 17만여 세대 중에서 7만여 세대에 대해서는 방수판과 같은 침수 방지 시설을 이미 준비를 해놓았고 예.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모래주머니와 양수기를 현장에 배치해서 침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지하차도와 같이 침수 취약 도로에 대해서는 경찰관을 배치해서 사전에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이런 일이 이제 닥치게 되면은 미리 저희 방송에서도 알람 기능을 합니다. 저희도 기상 예보를 하고 뉴스를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또 이와 별도로 뉴스를 접하지 못하시는 바쁜 우리 생활인들이 많거든요. 이를 위해서 좀 이런 재난 같은 거 경보, 알림 서비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이 예상이 되면은 해당 지역의 국민들에게 신속한 재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재난 예경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기상특보 지역의 국민들께는 스마트폰이나 DMB를 통해서 재난 문자 서비스와 재난 경보 방송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별로 마을 앰프를 통한 안내 방송이나 문자 전광판 그리고 산간 계곡에 설치된 자동 우량 경보 시설을 활용해서 위험 상황을 즉각적으로 주민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예행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평소에 지난 5월 달에 저희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안전한국 훈련을 할 때도 네. 실제 국민들이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난 알림 서비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알아야지 뭐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풍수해를 당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참 막연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보험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풍수의 보험이라는 것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정책보험입니다. 정책보험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수의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드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90%까지 실제 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입에 관련해서는 주택이나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세입자도 연중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가입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관할 시군, 구청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시거나 풍수의 보험을 운영하는 5개 민영보험사에 연락을 하시면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풍수는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철이 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내가 상습 어떤 그 침수 지역이나 풍수해를 좀 많이 당했던 지역에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집 주인들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그렇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풍수해 보험 뭐 좀 그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한 시설과 주민들에게 이런 보험 말고 내가 미리 가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자들 말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예. 정부는 태풍이나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안전처에서는 인명피해를 당하거나 주택이나 농업 관련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250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지방세를 포함해서 공공요금 감면과 같은 간접 지원도 병행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시군구에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 주민센터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각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이 뭐 보험금도 여기서 좀 문의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보험금이든 뭐 풍수해 보험이나 또 이런 지원 내역들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주민센터에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또 우리 정책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준비도 하지만 사실 내가 내 몸을 잘 지키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들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연재난 대비 방법이 있을까요? 예. 설마 나는 괜찮겠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재난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 정부에서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예. 국민들께서도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민행동 요령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예, 그거는 저희 국민안전처에서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에 그 등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제 자연재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왔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립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 관련해서도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물놀이인데. 물놀이요? 예, 여름 휴가철에 이제 물놀이를 즐기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물놀이 안전 대책을 꾸준히 추진을 해온 결과 2008년도까지는 물놀이 인명사고가 한 150여 명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 5년 동안을 보면은 한 해 평균 한 35명으로 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네요. 그렇지만 아직도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명피해 물놀이 사고는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뭐 그 해변도 있을 것 같고 계곡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인명피해의 절반 이상이 강이나 하천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이 이제 계곡과 해수욕장 순입니다. 예. 그리고 사고 원인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안전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고 음주한 후에 입수로 인해서 사고도 전체의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안전부지와 음주 수영으로 인한 사고가 절반을 넘고 있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기를 생활한다면은 물놀이로 인한 피해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놀이 안전 대책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민안전처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초에 물놀이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로 지정을 해서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같은 곳에는 인명구조함, 그 물건들을 갖다 놓는 그 함을 만들어 놨고 예. 또 구명함과 같은 안전시설을 보강을 했고 또 지정된 물놀이 장소에서는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7월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의 그 물놀이 장소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철이니까 물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전략을 많이 짜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사실 등산을 사시사철 많이 가시기 때문에 특히 등산로 중에서 허가되지 않은 지역의 등산로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거랄지 아니면 연락이 안 되는 지역에서 조난을 당하면 이거 좀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림청 자연 공원을 갖다 관련은 네. 그 공원 관리 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예. 사전에 그쪽의 지역에 이제 어떤 집중호우라든지 강변 이런 것이 예상이 되면은 사전에 통제를 하고 또 그쪽에서 그 각 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를 임하도록 저희들이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국민안전처 하면 사실 그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거민들 입장에서는 뭐 수년째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좀 보호해주고 특히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지 못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외교적인 상황까지 맞물려 있어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에서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저도 뭐 한 40년간 해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 NLL 그 해역의 그 군사적 특성을 이렇게 보면은 어선들을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한계선으로 막 도망가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이제 성호기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는 해경 함정과 특공대를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 인근 해역에 증가를 배치를 하였고 특히 지난 6월 15일부터는 기동전단과 특공대를 추가로 투입해서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불법적 어선의 그 선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갖다 원칙으로 하고 벌금도 최고액 2억 원을 부과하고 담보금을 갖다 내지 않을 때는 선박을 몰수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이제 외교적으로 여러 국내를 통해서 불법적 건조를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평시에는 한 3척 정도 함정이 출동을 하고 하는데 이제 9척 정도로 늘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막 함장들 그 중국 선장들 같은 게 막 마약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함정이나 인력들도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납포된 중국 조업어선에 그 마약이 발견되고 그래서 저희 그 해양 경찰 대원들이 단속을 할 때 상당히 위험도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해양 경찰의 안전도 고려하면서 단속 활동을 계속해서 연평도나를 포함해서 서해 5개 도서의 어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경 대원들 안전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특히 이제 여름철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안전 문제, 특히 재난 대응 문제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고요. 영국의 EU 탈퇴 과연 우리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잠시 후 살펴보고 또 중국어와 서울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트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사실 이것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 연결해서 알아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찌됐건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게 맞는데 금융 쪽엔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예, 자, 이게 부동산 시장,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간접적으로 영향은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브렉시트 가결과 관련된 시장 타격의 정량적인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불확실성의 공포를 키우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영국뿐만이 아니라 아일랜드, 네덜란드 같은 유럽계 자금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커진다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예. 결국 자산 상품의 하나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소유자의 관망이 결국엔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거에 이제 강력한 외생 변수가 집값을 조정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5년간 조정된 전례도 있었는데요. 예.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올해 하반기 일정 부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연쇄적인 집값 붕괴를 예단할 수 있는 것이냐. 근데 그것보다는 예. 향후 유럽의 위기 대응 능력이라든지 또 세계 주요국의 대응 전략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면서 이제 추경이 발표될 예정에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이런 영향은 좀 없을까요? 일단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관련된 영향들은 오히려 이제 브렉시트 영향들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이제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미국도 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된다는 압박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들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과열되고 있는 중도금 집단대출, 그러니까 분양시장에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집단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 여신심사 강화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대출이 종전보다 옥죄지는 효과에 따라 유동성이 축소되고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집단 대출 보증 강화 같은 정책 변수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분양가 상한제 부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그 뜨거워졌던 특히 그 강남 재건축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뜨거워졌던 청약 분위기가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이제 중도금 대출인 집단 대출은 사실 이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비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대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완화한 청약제도 간소화라든지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분양권 전매 규제의 지속적인 완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 황금성까지 받쳐주면서 사실 이제 투자 수요뿐만이 아니라 실수요조도 분양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따라서 이제 청약 열기가 굉장히 대단한 편인데요.
실제 올해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2.7대 1로 지난해 11.5대 1보다 높아졌고요. 네. 올해 청약 통장 사용 인구가 15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점차 과열되다 보니 최근에는 이제 분양권 전매 다운 계약서 또는 이제 청약 통장 불법 거래, 떴다방 이렇게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분양 시장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본격적으로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예. 아마 이 조치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막 그렇게 자꾸 불법으로 전매도 하고 막 서로 청약 경쟁이 막 치열해지면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규제가 강화된다는 건데 중도금 대출 보증 제도 강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한다는 거죠? 아파트를 이제 분양할 때 이제 대개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게 되는데요. 네. 향후 이제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 시장의 정착을 정부가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규제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7월 1일부터는 1인당 2건으로 제한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보증 대상의 제한도 없었지만 이제 분양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9억 원 이상 주택은 보증을 못 받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증 한도 제한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광역시 6억 원, 그리고 지방은 3억 원까지 낮춰지기 때문에 예. 최근 급등하고 있는 강남의 일부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대출을 잘 받지 못해서 분양 시장이 상대적으로 청약 열기가 좀 감소하는 현상도 동반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 청약 열기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吃饭了吗? 아유, 좋죠. 네, 두둑하게 먹었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좀 시원하게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빙수 같은 거 한번 네. 배워보자 해서 얼음하고 빙수를 배웠어요. 네, 맞아요. 얼음 뭐라 그랬죠? 빙. 네. 그렇죠. 빙. 그리고 얼음물은 이제 빙쉐이. 빙쉐이. 그리고 빙수는 빠오빙. 그렇죠. 얼음을 빠타. 네. 빠타.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뜻은 약간 달라요. 대배질하다 이런 느낌이니까. 네. 빠오빙. 이게 빙수란 거고요. 빙수. 수박 어때요? 수박. 오늘은 수박을 배워볼까요? 좋습니다. 여름 과일 수박. 자, 시원한 수박은요. 네. 시원하다 할 때 그 시자랑 그다음에 과일 할 때의 과자를 줄여서 시과. 수박을 시과라고요? 라고 하는데요. 제가 연상하시기 쉽게끔 한국어를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어떻게 해요? 시원한 과일의 줄임말 시과. 한 번 더 시과. 이렇게 연상하셔도 좋고요. 시는 서쪽을 뜻해요. 네. 중국의 서쪽에서 이 수박이 들어왔다고 해서 시를 써주고요. 네. 그다음에 박과 식물을 통틀어서 우리가 과라고 하는데 과. 연결해서 시과. 네, 이것은 바로 수박입니다. 네, 수박이 비슷하네요. 시과, 네, 수박. 수박을 이렇게 발음하게 되네요. 시과, 수박. 네. 아, 참 좋습니다. 수박을 또 갈아 마셔도 좋잖아요. 맞아요. 요새는 많이들 갈아서 드시던데 네. 이 과일 주스는 중국어로 구어즈이라고 해요. 과일 주스. 구어즈. 한 번 더 구어즈. 네, 이 구어즈는 한국어 과즙을 중국어 그대로 발음한 건데요. 과즙. 네, 과즙. 과일 과자 구어라고 발음하고요. 그다음에 즙은 즈. 네, 한 번 더 구어즈. 그래서 수박 과일 주스, 수박즙이라고 하려면 시과 구어즈. 그렇죠. 붙이면 되겠네요. 맞아요. 수박이 시과니까 네. 시과 이게 수박이고요. 네. 구어즈. 네, 이것은 주스.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입니다. 과즙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아, 네. 참
수박이나 먹으러 가시죠. 네, 오늘은 시원한 수박 한 토막씩 드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시과. 수박이 시과라고요? 9300번님, 사과처럼 들리네요. 과일 주스는 수박 주스가 개인적으로는 참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문자 주셨는데, 저도 항상 이 파인애플 주스를 자주 마시는데, 오늘은 수박 주스를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시과. 다음 게 중국어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여러분께 방송 듣고 감상평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역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 방송 참여 기회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자, 출입처 기자들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출입처 서울시입니다. 한동호 기자가 기다리고 있네요. 한동호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자, 우리 소방관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특히 그 낡은 장비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묵묵히 임무를 완수하고 계신데, 일부 소방관들의 일탈 행위가 YTN 취재 결과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중부소방서 감사 결과를 단독 입수했는데요. 네. 이 A 소방관은 지난해 12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이 경찰에 적발된 A 소방관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 B 소방관은 가족을 부양하며 받을 수 있는 공무원 가족수당 136만 원을 2년 동안 부당 수령했습니다. 주민등록부분에 제외된 장인과 장모를 계속 부양한 것처럼 속였고요. 네. 이 C 소방관 등 6명은 국내 연수교통비 21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KTX와 고속버스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실제로는 영수증만 출력하고 카드 결제를 취소한 겁니다. 이러한 비위나 업무 소홀로 적발된 건은 모두 35건에 달했습니다. 이 대다수 소방관들이 쌓아올린 명예를 일부 비위 소방관이 무너뜨리고 있어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참 요즘 대기업 총수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저지르는 거에 비하면 사실 미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참 대다수의 소방관들이 명예를 열심히 쌓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대학가 일대 보면은 술집 같은 유흥가들이 많은데, 이 유흥가들이 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곳도,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든 곳도 모두 이게 착오였는데요. 그렇죠. 예, 서울시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 서울시 내 52개 전체 대학가에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도입하는 건데요. 이 청년 경제를 중심으로 대학가, 지역사회가 협력해 이 대학교가 이제 자원을 제공하면 서울시가 창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까지 공공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서울시는 우선 고려대에 오는 2020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안암동 참사리길 주변으로 창업문화 캠퍼스 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2025년까지는 1,520억 원을 지원해 다른 대학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일대를 창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좀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 참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도해드렸죠.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 거기 케이블이 파손되면서 그 도로가 한 달 정도 통제가 됐었는데 그 파손 원인이 좀 나왔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분에 의한 케이블 강연선 부식 때문으로 이제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건데요. 예. 이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이 정릉천고가 밑을 보면은 이제 아래를 보면은 여러 개의 철선들이 이렇게 매듭이 져갖고 그런 것들이 차량이라든지 여러 것들의 무게를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케이블을 이루는 이 강연성, 이 철선이 부식됐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 서울시는 이 15개의 강연선이 부식이 됐다면서 이 수분에 의한 부식 등 3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애초에
시공을 할 때 부실 시공 때문인 거일 수도 있고 애초에 이 시공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릉천 고가는 당시 획기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며 세계적으로 드문 공법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 점검은 중간 발표고요.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최종 결과를 조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정릉천 고가의 그 강연선 이 방식으로 또 시공된 곳들이 몇 군데 더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발표가 되면 서울시는 좀 대대적으로 더 확실하게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될 것 같군요. 자, 그리고 서울 강남권에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송파구 마천동에 140여 가구가 공급되고요. 이 서초구 내곡동에 10가구, 강동구 강일지구에 5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네. 네,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과 65살 이상 노인,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가의 60에서 80% 정도로 저렴한데요. 이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닷새 동안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고요. 네. 인터넷을 좀 하기 힘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이 SH공사를 찾아가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참 오늘도 다양한 서울시 소식을 취재해 왔네요. 우리 한동호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So these are the figurines acting out all the scenes before my eyes. 지금 상암동 하늘은 약간 푸른 것 같습니다. 구름도 좀 끼어 있지만 그래도 좀 푸른 하늘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블루 스카이즈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미로콰이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